약정하여 궁. 문자도 여러 번 다 나왔던 거고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문자를 원래 이렇게 몸신자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활궁자 넣기도 하고 여기다가 읍자 넣기도 하고 읍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읍자 넣을 경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이게 다 이게 쓴다. 이렇게 다 이제 이게 공짜 해제해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놓고 이거 놓고 그리고 두 점을 그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고 떨어져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몸시자지. 몸시자가 사실은 이렇게 쓰거든 초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냥 위에 혈자의 두 점하고 하나 잇고 그냥 연결해서 하나 그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은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이게 이제 활궁을 쓴 거고, 이렇게 돌아서 활궁을 쓴 거고, 또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조금 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요점을 찍고 이렇게 쓰고 요걸 요자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위에 두 점을 빼고 그냥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냥 초를 가장 앞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꺾어서 그리고 이걸 한다면 또 위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 여기서는 지금 점 찍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붙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궁변이 여기서 지금 태자가 능자가 지금 이렇게 쓰거든. 요게 이렇게 쓰다가 요거를 요쪽 변을 전부 다가 실사할 때 똑같이 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다가 요걸 하나만 쓰지. 결국은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마음심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 붙은 거죠. 이렇게 마음심이 태자지 지금 모양 태자. 호단이라. 이 터럭호자는 원래는 그 여기에 그 터럭 모자가 터럭호자지 이게 원래. 근데 호고로자도 터럭호자라는 말이 있어. 터럭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같이 써 이거 같이. 물론 이게 터럭호 이건 전부 터럭이죠. 이건 호고로자면서 그 안에 터럭호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같이 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옛날 고자를 봐서는 여기 고에다가 원래 터럭모자가 들어간 거고 이것도 사실은 여기다가 이렇게 된 자지. 그러니까 그거를 입구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요까지가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요. 고자. 고자가 지금 이렇게 쓰거든. 고자는 높은 고자는 이렇게 이걸 그냥 나가서 이걸 토록 모자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냥 놨다가 이렇게 돌려 여기 돌아와요. 두 개. 호단이다. 여기 단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발을 단자. 그게 이제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잔자인데 이거를 지금 쓰기를 요 입자가 설입자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수먼보다 조금 짧은 듯한. 그래서 요거를 같이 쓰는 게 마수먼, 족자, 발족자, 또 설입자 이 같이 써. 이게 요걸 쓸 때 마수먼 되면. 근데 이제 마수먼은 대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긋지 많이 초에서는. 요건 한서일 때 이렇게 쓰지 주로. 그러니까는 주로 발족이나 설입자가 이렇게 쓴다. 또는 어떤 경우는 이 신하신자 이렇게 써. 변해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임자 같은 거 쓸 거, 우리말 임자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임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설입자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사실 설입자를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놓고 약간 구부려서 이렇게 넣어야 돼. 한 번.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 그은 거지. 그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이자도 이렇게 쓰고 결국은 이게 마찬가지야. 이 부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지. 아까처럼. 응?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 매산자도 그냥 석점으로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쓴 거지 지금. 그냥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매산자도 이렇게. 이렇게 원래 두 점을 긋던가 이렇게 돌리던가. 호단하고 합정조 지상하양. 여기서 이제 정조 지산이랑 지자는 지난번도 나왔었지 않나 이렇게 쓰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에 그 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 이렇게 이것도 같은 자예요. 해자에서 이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얹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되고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바꿔 쓰시죠. 이거 지금 걸로. 보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돌리기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글자를 내려는 것도 먼저 보시죠. 지상하여 무관심수 하며 다수명고 망해자 품물의 자. 이 품물의 자가 원래 품물의 자는 이렇게 쓰죠. 이거를 다시 줄이면 원래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죠. 그래서 행서에서는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렇게 요걸 요 부분을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걸 또 점을 그냥 집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마음씨 내리는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마음심을 넣고 그 윗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망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걸 바깥에 넣어가지고 이거지 뭐. 음만 넣기도 하고 주자 넣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놓고 하나 둘셋 놓고 원래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간자는 이렇게 마음심이 안 잘렸어. 근데 이 불자 발음이 사실은 푸 해가지고 근데 이 리을 발음을 안 하거든. 리을 발음을. 근데 회에서는 비슷해 지금. 그 이렇게 써서 회야에 써서 상당히 발음이 운이 비슷해 운이. 그러니까 그 새롭게 마음씨만 놔두고 요 회자 발음 요걸 갖다가 아니 불자를 요거 리을자 빠지니까 그걸 갖다가 붙잘렸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지. 새롭게 간자를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이 해서라는 해자 이게 지금 이 개자, 모두 개자가 이거를 이렇게 원래는 이 위에 B자를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점 찍고 다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냐면 요가 이쪽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된 자를 요거를 이제 하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 하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걸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석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하나 찍고 나머지 좀 찍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놓고 둘 잡고 거칠려서 이렇게 요걸 이렇게 짰습니다. 이게 개자예요. 지금. 여기다 나무 못 붙였으니까 하자가 되는 거죠. 지금. 해치기면 자가 배라. 배는 위에가 이제 이 국자지 지금 여기 이렇게 쓰는 건데 이 국자는 원래 행사에서 쓰다가 이렇게 해서 촌을 이렇게 써. 먼저 긋고 이렇게 하나 긋고 두 점 긋는다. 국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 여기서 이렇게 긋고 원래는 두 점 찍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했다가 여기 점 찍고 그냥 이렇게 나왔지. 시자는 원래 이렇게 된 자지만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쓰고 여기에 이게 요거 숫자니까 원래는 이렇게 두 점을 찍은 거야. 그게 이거는 이제 초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점 찍은 거지. 시자를 요거 놓고 두 점 찍은 걸 시자를 쓴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지. 이것도 조금 그럴 때 이렇게 쓰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지. 그러니까 약간 행으로 쓸 때 이렇게 쓰지. 완전 초로 들어가면 헌자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했는데 더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꺾지 않고 그냥 여기 개개자 그냥 붙였어요. 여기만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게 된다. 현이 무실이요 위 종장이 상공하다. 그다음에 비부 강수 충분히 다음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자꾸 지나간 걸 자꾸 설명해서 그래. 여기서 그러면 요것만 더 좀 보고 넘어가지. 서법에 많은 게 나오는데 아까처럼 방인이 원인이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방인이 원인. 이게 필법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 방언 곡식 방언 곡식이다. 강의의 그 광해사 쌍집에 보면 방언의 얘기를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이 방필은 편어 어디에 편하다 이거야. 주로 정서 해자 쓰는데 주로 많이 쓰기에 편하다. 정자에 많이 특히 강의는 특히 부기설을 많이 주장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안진경이 오면서 원필 해를 썼지 그 전까지는 주로 방이 많이 들어간 해서였어. 구양 국보비니 조수량이니 우사남이니 전부 다 당해 초기에는 거의 다 방이 들어가 있는 많이 해서였다. 그래서 방필은 편어 정서 주로 그 또박또박 쓰는 그 정서 해서에서 많이 쓰고 원필은 원필은 편어작 행초에서 씁니다. 편어작 행초에 원필 써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이나 특히 그 당해 중에서 당해를 많이 기본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이 행초가 그걸 안 하면 안 돼. 행초가 당해를 안 하면은 기초가 안 되면 행초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필은 주로 이제 행초에 주로 편하다 쓰기에 여기서 이제 편어 써서 편하다는 말은 거기에 주로 쓰기가 좋다. 꼭 그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정서에는 뭐 주로 원필이 없다. 무원필 뭐 이런 말도 썼고 크게 뭐 비교를 해보면 뭐 그래. 이걸 크게 나눠서 하면 되겠지. 꼭 그렇진 않은데 크게 얘기하면 그렇다. 그리고 정서는 주로 방필로 쓰는 주로 정서는 그 원필의 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서의 말이지. 정서는 주로 방필은 주로 정서를 쓰는데 편한데 정서에 원필이다 이 말이야. 원필법이 없으면 이런 얘기. 정서에 원필법이 없으면 즉 어떻게 되냐면 탕일이라고 해서 탕일 아주 호탕하고 이렇게 둥글면서 뭔가 확 튀는 듯한 확 튀는 듯한 이런 호탕한 맛이 없다. 정서에도 원필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원필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지. 그 둥근 필법이 좀 들어가야 된다. 정서에 꼭 방필로 해서 모가지게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필을 너무 모가지게만 하면은 그 나무 토막 장자가 쌓는 나무 토막 같고 아주 운기가 없는 운치가 없는 글씨가 된다. 그래서 이 운치가 있는 글씨는 원필법에 좀 들어가야 된다. 원필. 그래서 탕일지치라. 탕이란 지칠 맛이 없다. 이런 게 말이라고. 그 다음에 행초에 또 행이나 초를 쓸 때 무방필이라. 무방필인 경우 방필기가 없으면 이런 얘기죠. 즉 무운강지십니다. 아주 운건한 강하고 운건한 그런 그 정신 신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행초에 약간 방필의 필법을 섞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냥 둥근 필법 쓰면은 힘이 없고 약하고 너무 이쁘게만 한 글씨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방하고 원은 즉 어떻게 되냐 하면 교상 서로 방하고 원이 교상위 용이요 두 가지를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묘한 거는 묘제는 어디 있냐면 방하고 원이 병용을 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을 거기 했고
그리고 명나라 때 조한광이라는 사람이 한산소담이라는 게 있는데, 강의는 뭐 내가 아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가능성 치고, 그 한산소담이라는 소담이라고 하는 책에 명나라 때, 이것도 필법에 아주 그 서법 책으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책이에요. 조한, 이게 저기 여기다가 신하신자 쓴 조한광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로는 필법은 상원이라. 그러니까 필법은 그 원필을 상당히 숭상한다. 원을 숭상하는데, 과원이라. 원이 지나친다 이 말이야. 원이 지나치면 약이 약하면서 뼈가 없다. 약이 무고르다. 원이 지나치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법이야. 목필을 움직이는 필법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법하고 체법하고가 나오는데, 체법은 물론 이제 같은 말인데, 목필에서 움직이는 움필법에서 나타나는 법이 그 방으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게 모가지는 글씨가 되지, 이제 각이 지는 글씨가 나오지. 원필을 쓰면은 둥근 외형이 나오고. 근데 이제 체제가 하여튼 좀 모가지는 글씨, 물론 필법이 방필로 썼다는 소리나 같은데, 주로 체제, 어느 서체 글씨를 체제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 체제라는 게 어떤 글자 배치 전체 체제를 잡는, 체제는 주로 반피를 숭상한다 이 말이에요. 방피를 숭상하는데, 여기서도 과방이다. 방이 지나치면, 즉 강한데 강한 맛이 나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름이야. 운치가 없어. 운치가. 두름. 운. 이걸 이렇게 균자 써서 운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써서 운이라고 해요. 같은 자예요. 운. 과방즉 강이 부름이라. 운치가 없다. 강하긴 한데. 그래서 필법으로는 그 원이고, 필원이 용방. 필법에 그 둥근 원필법을 쓰고, 체제에는 용방이다. 어떤 방에 또 방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용방. 이것을 위지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그런다. 아주 힘찬 것이, 그리고 힘차면서도 어여쁜 아름다운 것이라는 얘기. 주는 지난번에 이 주에 대해서 나왔었죠. 앞에 서부에서 필이 원필을 쓰면서 방체제를 잡으면 이거를 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주라고 그러고, 체방, 체를 방으로 삼고 방으로 하면서 이 용원을 해. 원필을 사용해. 둥근 법을 쓴다. 둥글게 하면은 이것을 위지 일이라고, 뛰어났다. 뛰어날 일자 써. 일이라고 합니다. 일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 장맹용비 같은 게 이 속에 들어가. 그지? 장맹용비 같은 게 체제를 방필로 쓰면서 그 속에 원이 들어가 있다. 그냥 용문시품 같은 거는 그건 일이 되질 않아. 그거는 상당히 딱딱한 것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방필에도 원이 좀 들어가야 뛰어난 글씨가 된다. 그래서 용문시품은 방필 체제를 공부하기 위한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 전체 느낌, 작품에서 느낌은 조금은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각이지고 뭐가지고 딱딱한 표현만 했다. 그래서 그 일은 또 여기서 일은 뭐에 가깝냐면 일근은 그 미 아름다움에 가까운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이 일은 주는 그 소다. 조금은 소라는 게 그 뭔가가 이게 그 힘차고 아름답지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로 표현은 둥근법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 뼈가 들어가 있어. 글씨 속에 그 소리거든. 좀 이거는 겉에 힘있는 게 나오면서 그 겉에 힘있는 게 드러나면서 조금 꺾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둥근 법이 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저 중반부에. 그래가지고 대보면은 그 일미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그 조금은 그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상당한 게 이제 그 안진경 같은 글씨를 많이 얘기합니다. 안진경 글씨가 사실 들어가 있으면서 뼈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인공공 글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은 글씨가 어떤가 좀 모자라 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이 소리는 건 좀 엉성하다 조금 그런 뜻이야. 조금은 엉성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꼭 미가 꼭 뛰어난 것도 아니야 사실 또 미가 잘못하면 또 옆면 쪽에 빠지기도 쉽다 이 말이야. 근데 하여튼 요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사는. 그래서 잘못하면 미가 더 잘못하면 이게 빠지면은 뭐로 가냐면 미직이 잘못가면 속이 돼. 예? 너무 이게 지나치면 속스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소는 잘못하면 즉 얼로 가냐면은 야야. 아주 그좀 뭐랄까 야스러운스럽다. 아주 응? 너무 거칠어진다 이거지. 너무 거칠어지는 그런 데를 간다. 이런 걸 보면은 지난번에 그 우암글씨 같은 거 보면은 그 큰 글씨 대자 쓴 거 보면 조금 이런 맛이 들어. 좀 소하고 야하고 그런 글씨들거든 좀. 그게 이제 너무 안진경만 바탕으로 쓴 글씨거든. 그게 우리나라 한석봉 글씨 같은 경우 이게 좀 사실은 그 소하고 야하거든. 좀 모자른 데다가 엉성하고 이런 맛이 너무 되거든. 그게 이제 우리 쪽에 동국진차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 그렇게 가는 걸 우리나라 글씨라고 보자고. 나는 이제 이번에 여기 이거 중국도 이거 발표하는 거 이거 썼지만 여기 내용이 그거거든. 지금 외국에 서로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들어와서 자국의 정신적인 자주적이고 자존적인 정신 바탕하에서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자기 민족성 맞고 지정학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게 문화 교류하면서의 서로 각자 민족의 특이한 글씨가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를 뽑아놓은 게 내가 지금 광희토단비 자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독립국으로 살아가면서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서체가 된 게 광해토단비 같은 거 또는 진흥왕 순수비 들어 나오는 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보면 백제의 이제 그 이제 사택지적비 같은 거 몇 가지 여기다가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바로 중국이 우리가 한자리고 한 서가 들어왔지만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름대로의 서체가 나는 그걸 본다. 백제의 내가 예를 2개 들고 신라의 예를 2개 들고 고구려의 예를 3개를 들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서로 문화가 나라끼리 들어와서 달라지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그 정말 가장 그 건실한 쪽으로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방향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자료를 못 봐가지고 우리는 안에서 그냥 한석봉 같은 경우는 왕이지나 조명부 글씨가 우리가 풍밀했는데 그 기초를 그 본이 바른 거 가지고 안 했다. 본이 베끼고 또 그리고 한 거 가지고 잘못된 거 가지고 이 안에서 다른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그것만 매달려서 일종의 숙달이 된 글씨를 썼다. 그래서 그걸 동국지사로 보지는 않는다. 그건 뭐가 잘못된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해가 이제 된다면 우리 자주국으로 외세의 영향을 안 받고 문화를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름들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할 경우에는 그 예를 든 거다. 그러면서 그 통일신라 이후는 그 외세를 얻고 통일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그대로 당나라의 속복 그대로 하다가 말아. 그 이상을 넘은 게 없다. 물론 김생글 씨가 조금 나고 최초는 뭐 중국 가서 원래 가서 그 고우는 중국 가서 해서 중국서 다 커서 중국서 했으니까 뭐 고양수 글씨가 이제 기본으로 했어. 그대로 한 거. 그건 그대로 띄었지.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글씨 이상을 못 뛰어넘는 거지. 한마디로. 왕해지 글씨를 못 뛰어넘고. 그 후는 계속 걸었다. 뭐 안평대군 뭐 조명보 씨 갔다 했다 그러지만 조명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외세의 그냥 체제 속에서 묶어서 그걸 못 벗어나면 그 속에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역시 그 강국의 여러 가지 간섭파의 문화는 역시 그걸 한 단계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지. 중국 뭐 일본 우리가 이제 같이 아시아권에서 문화를 교류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각자 문화의 정보를 교류하면서도 그게 그 지역적, 지성적 그 민족의 타고난 본질성 여러 가지를 갖고 그 문화를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개성 있게 커가야 되는 거다. 그거에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게 대로 가도록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하는 그런 문화가 서로 연결이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이 얘기도 바로 상당히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보면은 그런 쪽에 글씨가 돼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약간 여기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뭐 여기 있길래 지금 뽑아보는 거야 지금 뽑아서. 다음 아, 되네. 됐다. 아, 됐다. 그러니까 됐다. 38분 44초. 이 세계에서는 쓴 거야? 그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돼, 지금 65 하잖아. 분짜리라고? 우리 세계에만 됐다. 됐다. 네, 땡큐. 간다. 저 오늘 기사다 내가. 아유, 벌써 다 주셨어요? 이거 하는 동안? 야, 이 밥 먹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너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여기 선생님 앞에 공부하는데 뭐 싸가지 없는 그런 거 나오더라. 그치? 아이, 그 하면서 요거 고수는 옆에 꺼내드릴게. 못 살겠- 좀 앞으로 가시고. 아니 미리 좀 가르쳐 주던동. 의자 바꿔드릴까? 됐다. 예. 됐어 이제. 예. 됐어 이제. 아이고 하자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다. 그래서 텔레비 찍는 걸 얼마나 하면서 그러지 전비리 맞아. 저 아이고 하루살이 박살거리는 거면 어쩐지 선생님이 참으셨
그래서 들어보셨구나. 해보셔서. 봅시다 그러면 51페이지 첫줄 됐어. 끝에요. 비부 강수 청금이 비단금자에 청금이 수자 다른 수자 공염하고 수주 화벽이 구슬벽자예요. 화벽이 이질 다른 일자 이질 동연이니 하필 각학 조각한다는 각자에 각학 도룡하야 경참 이거는 이제 부끄러울 참자인데 경참 진체이며 득어 획토하야 오들 득자에 고기였자 득어 획득하야 유린 이거 인색하다는 인자예요. 인색하다는 인자인데 유린 전재리요 유진 전재리 저는 이 통발이라고는 대나무자에다가 온전전자자 통발 전자예요. 그 다음에가 이게 발굽이라는 제자 그래서 유린 전재리요 여기까지 한번 보죠. 비유하건대 대저 무는 저 그러는 거지. 저 강수 청금이 이 강수는 그 고대 가녀 이름이야. 노래 부르는 여자의 가녀 이름이고 그 미녀를 얘기해. 아름다운 여자를 얘기. 혹시 이 강수에는 말하는 그 산호의 별명이야.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 산호의 별명을 강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신화 전설에 나오는 선수도 나무도 강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청금도 전설 중에 나오는 여신명이에요. 여신명. 이것도 이제 그 아름다운 사람의 지칭이고 그 본래는 청금은 그 검은 걸 얘기해. 검은 거. 그래서 그 푸른 오동나무로 청동으로 푸른 오동나무로 만든 그 검은 거를 지금 제일 좋은 보는 거라 그러거든. 이 청동을 청동 검은 그러니까 푸른 오동나무로 만든 검은 거를 최고로 친다. 그래서 청금이라고 하는 검은 거를 2층에서 하는 얘기도 되고 또 아름다운 여신으로 얘기도 되고 그래. 그래서 강수나 청금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수자 자태 그 외형적인 자태는 다른 숫자에 다르나 서로 요염하기는 아름답기는 다 마찬가지다. 공영 함께한다. 그래서 다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서로 자태는 서로 달라도 아름답긴 다 아름다운 거다. 아름답고 수주 화벽이 그 수주 이것도 그 수시의 구슬 그다음에 그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얘기하면 수주는 원래 수후 이게 그 제후의 후자 제후 수나라의 제후가 가졌던 구슬인데 원래 수나라는 옛날에 나라가 있었는데 이 수국의 고대지 그러니까 전설중에서 나온 얘기에 고대 희성을 가진 제후가 이게 제후야. 제후가 그 길에서 커다란 뱀을 봤어. 큰 뱀을 봤는데 그 뱀이 상처를 크게 당해가지고 있는 뱀을 발견해서 이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약을 발라줘가지고 치유를 시켰어. 뱀을 치유시켰더니 나중에 뱀이 그 강 중에서 강 물속에 들어있는 그 명월주라고 하는
명월주라고 하는 구슬을 보답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구슬이 그 지금 수주라고 그래, 수주. 그래서 수후주라고도 하고 수나라 제후의 구슬이라 해서 수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사, 아주 신령스러운 그 뱀, 그래서 영사주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고대부터 내려온 유명한 그 구슬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 화벽은 그 초나라의 그 예전 그 초나라 사람의 초인의 그 변화라고 하는 그 형산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산에서 이 변화가 커다란 박옥을 주셨어요. 박옥을 구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무왕하고 문왕한테 이거를 균등히 잘라가지고 줬어. 이거를 균등히 보냈는데 이건 여기서 그 성왕이 그러니까 화씨 이저 규례 잘랐는데 이게 나중에 이 죄를 속였다. 네가 이거 구슬을 잘라서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발을 양다리를 잘라, 이 보낸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무왕하고 문왕한테 균등히 잘라서 이거를 보냈는데, 이때 그걸 보낸 다음에 그 화씨라는 사람이 군왕에 대해서 죄를 져가지고 결국 발을 잘리게 되는데, 이때 잘리고 나서 성왕이 그 다음 성왕이 등급하면서 그건 그 구슬을 자르니까 이제 반이 놓아주니까 그 자른 벽에 대해서 이제 나 속였다. 전체를 안 주고 반을 줬다. 이래가지고 이제 발을 자른 건데, 그 성왕이 등위하면서 그 사람을 시켜서 이 자른 그 보석을, 이 박옥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은 사람은 그 보석이 제대로 된 보석이 아니다. 잘라서 이래가지고 속였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발을 잘랐는데, 성왕이 등급하면서 그 보석을 사람을 시켜서 야광의 밤에 보니까 이게 야광이 그 밤에 빛을 내기 때문에 보석으로 이제 확인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때 변화라는 사람이 이제 잘라서 문왕성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에 화씨라는 사람이 이 구슬을 다시 구해서 그러니까 화씨한테 밑에 이것을 나중에 이걸 달았다가 그 화씨한테 화씨가 변을 당해. 이제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가지고 있던 화씨가 변을 당하는데, 구슬 반쪽을 가지고 있다가 화씨를 변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성왕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이게 아니다, 진짜 구슬이 맞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화씨를 구명해준, 그 마지막에 화씨를 구명해준 그 얘기가 이제 있다. 뭐 이런데 지금 내 얘기는 지금 간단히 적었는데 지금 조금 내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화씨 벽을 결국 사람을 나중에 민명을 구해준 그런 구슬이야지.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그 전설적인 구슬이 두 가지인데, 이 구슬이 둘 다 유명하고 중국에서 유명한 구슬이지만 이게 다 질이 다르다 이지. 하나는 구슬이고 하나는 박옥이고, 물에서 건져낸 유명한
보석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슬 내용이 다른데 그게 이제 그 이질 서로 질이 다른 보석이지만 아름답기는 동일하다. 함께 아름답다. 그런데 하필 왜 이것이 꼭 필요하냐? 각각 학을 조각을 해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용을 그려서 장식을 하고 도는 그릴 도자예요. 그래서 용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모양이 학하고 용의 모양이 진짜 본래 그 실물하고 똑같지 않게 그 각을 하고 조각을 했다. 뭐 해서 부끄럽게 할 게 뭐 있냐? 예? 그 소리야. 왜 하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냐? 이 소리는 뭐냐면 글씨를 명품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공부를 해서 그 글씨인데 필이나 붓의 음필을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됐지 그 글씨 외형 모양까지 똑같이 흉내내서 할 필요는 없다. 그 각자 공부를 지난번에 시간에도 나왔지만 다 한 사람이 붓 잡고 하나 긋고 점을 찍어도 다 다르게 한다 이거야. 전부 다 다르게 하는데 거기서 그 음필의 진수만 찾고 모필의 소법의 진수만 찾으면 되었지 또 외형까지 여러 가지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근데 그 얘기야 지금.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수 청금을 비교하고 그 수조와 그 화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얘기야 지금. 그 부끄럽게 하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득어 획토라 고기를 얻고 물고기를 얻고 그 다음에 토끼를 획득했다. 획득할 획자야. 획토하야. 그렇게 해서 고기를 내가 얻고 토끼를 잡았으면 됐지. 오히려 잡고 나서 오히려 유는 오히려 니는 그 인색하다는 인자에 볼래. 인색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쓴 자인데 인색하다. 그 다음에 그 아끼다 인색하다 그런 뜻이야. 아끼다 인색하다 아끼다. 근데 이제 인색인자는 원래가 이렇게 써. 인색인자는. 근데 여기서 요 X자 이렇게 둘 쓴 자 요거는 다시 바꾸면 요것이 바뀌어서 요렇게 쓰게 돼. 그래서 그럴 문자로 바뀌어. 요 X자들을. 그러니까는 만일에 그 배원학자 같은데 요거 X자들이지. 요거를 요렇게 바뀌도 한다. 그지? 요렇게 문자로 요거 X. 그러니까 요렇게도 바뀐다 X자. 그러니까 요자를 요렇게도 바꾼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된 자를 입구를 넣고 다시 요게 요렇게 바뀌어서 된다. 그러니까 그 같은 자다. 요렇게 다 같은 자인데 요게 인색하다. 그게 요 자가 인색하다는 자가 처음에 나왔다가 이게 이제 한스럽다 이런 뜻이 돼. 한스럽다는 뜻이 되는데 이 한스럽다 하는 뜻이 또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다 보니까 인색하다 아끼다는 뜻은 여기다 마스문을 다시 붙여 새로 만든 거지. 마음시점 붙여가지고 아끼다 인색하다 이런 말은. 그래서 요자가 또 다시 나온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요자를 다시 쓰면은 요렇게도 쓰지. 그러니까 요렇게도 쓰는 거야. 요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자 다시 같은 자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저는 이거는 그 통발의 통발, 물고기 잡는 통발.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통발. 그 다음에 쟤는 이 요렇게 해서 발급제자. 요거 발족자를 요렇게 쓰지 초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잘못하면 이렇게 쓰는 거는 믿을 신자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발족도 쓰고, 그 다음에 말씀원도 이렇게 쓰고, 응? 이게 이제 요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글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지금. 그래서 그 요거는 발족이지만 중간에 보면은 토끼 그물재야. 토끼 그물재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끼를 잡은 그물하고 고기를 잡은 통발이까지 미련을 가질 거다. 아낄 필요가 뭐 있겠냐. 오히려 잡았으면 그만이지. 고기하고 토끼를 잡았으면 되지. 그 통발하고 그물까지도 미련을 갖냐 이 소리야. 지금 미련을 갖는다. 인생 아낀다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는 미련을 갖는다 안 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초비나 여러 개를 모범으로 잡았으면 그 필법을 다 배웠으면 그 필법을 떠나라 이 말이야. 필법을 떠나서 이제 자유자재로 자기 글씨 써라 이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초를 한 사람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이 통발이나 그물을 버리면 안 되지. 이거는 고기를 잡고 계속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가져야 되지만 다 잡은 사람은 다 서법을 익혀도 끝난 사람은 이걸 버려라 이 말이야. 버리고 이게 이제 이 통발이나 그물을 버리려면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지도 모르지. 이제 평생을 해서 그 다음에 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상당히 공부를 했으면 이제 떠나라. 이제 이 송가정이 처음에 왕이지하고 장지 이걸 공부를 쭉 기본으로 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서 서초 명분을 갖고 기초 공부를 하고 서법을 이해하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을 설명했어. 뭐 지필서부터 음필을 어떻게 하고서부터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들에서 음필을 각자 나름대로 독창성 있게 제대로 그 안에 필의를 배워서 부도 다른 능력을 길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이제 부려라. 이제 이 마지막 단계 이해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왕언지와 왕의 글씨와 다뤄도 되고 또 장지와 뭐 종효와 글씨가 다뤄도 된다. 그래도 다 그 버리고 자기 개성을 부리면 더 뛰어나다. 그 사람 그것보다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빨리 버리는 것보다는 늦게 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근데 그거 참 그거를. 근데 잘못하면은 늦게 버린다는 소리가 계속 그 법에 얽매 있다는 소리도 되긴 되지. 잘못하면. 근데 그것도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시간 가지고 더 생각해볼 문제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제일 문제는 기초인데 그 광유상집의 강의는 기초 음필은 6개월이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버릴수 좋다는 얘기를 강의는 주장했다. 그거를 오래 갖고 있으면 자기네한테 개성을 못 간다. 그게 젖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부세 음필에서 여러 서체 중에서 하나 기본에서 기본법을 배웠으면 그거를 자기화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런 주장을 강의가 했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 6개월 얘기는 기초가 어릴 때부터 기존에 학문을 태어난 집안에서 가학이 있는 사람들이 15세 전까지 학문을 다 끝내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야. 15세 전까지 모든 기초를 끝낸 사람은 사실은 20 전에 버려도 되지. 그리고 자기 길실을 가도 돼.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초 때문에 평생을 매달려야 될 그런 형편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를 더 튼튼히 하고 가능하면 버리는 거는 중요하다. 또 버리는 게 또 중요하다. 끝에 가서. 근데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 시기마다 사람마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그 차이는 전부 다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3분 남았어요. 네? 3분 남았어요. 뭣도 있잖아. 아니. 꽤 길게 하는 것 같은데. 65분. 아니 저번에 쓰던 거 마서 수고하는. 또 바꾸면 되지 뭘. 지금 바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한번 보죠. 여기까지. 그 비라는 건 비원되는 거는 이렇게 비자 요것이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취해가지고 안 돼. 마수 먼저 붙인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위에 거 진짜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요 입구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려 한 바퀴를 입구를 돌리고 이쪽 변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맞으면은 2점 찍고 이렇게 쓴 거지 지금. 맞으면처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빨리 쓰면은 비부 강수라. 이 강자는 알 수 있는 거고, 강자는 이렇게 해서 원래는 실사변에 이렇게 쓴 자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돌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